이번 시간에는 정비 범위 및 소요 시간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 공정 수립의 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이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정비 범위 및 소요 시간 결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를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비 지침서에 관한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정비 지침서는 통상 차량의 전반 수리 구조에서 정비라고 지칭될 수 있는 항목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셰시, 엔진, 전기 전자장치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작업자가 표준 작업 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차량별로 다른 고유 속성인데 작업의 순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실제 작업 공정을 정확하게 소개하므로 통상의 그 어떤 표준화 교재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무적인 작업 공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정비 지침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정비 지침서는 세부 항목과 부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작업 항목은 보통 작업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처음 차량의 작업 시작부터 작업의 완료, 조립까지,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 방법이나 기준 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부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부수 항목은 작업에 필요한 필수 설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이버 사용 방법과 같은 단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업 설비와 공구에 대해 모두 다루고 있고 권장하는 표준 설비명과 기기 정보를 포함시켜 작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서의 장비와 설비 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비에서 정비 지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장에서는 지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차량의 특성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처음 보는 차량, 특히나 신형 차량들에 대해서는 정비 지침서를 탐독하고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비 공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형 차량들의 경우는 소재나 구성에 있어서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양상의 공학적 설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H사의 신형 G차종의 경우 리벳건을 응용해 기존 볼트온 패널을 접합하는 형태를 적용하는 데다가 일부 패널에서 기존 강판과 다른 소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장비나 작업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들은 매 차량마다 기본이 되는 정비 지침서를 확인하고 숙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비 공정과 수리 방법을 결정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 공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수리 방법 또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학습을 위해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전문가의 필이 살짝 느껴지시나요? 빨리 오셨대요. 오늘 미션이 안 줘요 오늘은? 어디 숨겨놨구나. 숨겨놨어요? 오, 어디 숨겨놨어요 어디? 이 근처? 이 근처에 있다고요? 찾아보라고? 에이 뭐 어디가 있기?
찾았네. 찾았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어휴, 오늘 깜짝 쇼. 기대됩니다. 오늘의 깜짝쇼 기대됩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후 작업 범위를 결정하고 작업 시간을 산정하라.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유쾌 발랄하게 시작하네요. 힘차게 출발하시죠.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정비 공정 및 작업 시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비 범위 및 소요 시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후 고장 부위에 대한 정비, 조정, 수리 등의 작업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작업장의 시설과 환경을 고려하여 고장 부위의 정비 범위에 따른 작업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핵심 용어를 확인하세요. 연결 부위 부품들의 특성은 부품과 부품이 연계되는 부품들은 보통 윤활이 필요한 항목이 많고 고정시키는 부위는 강성과 그 조립 체결 토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에 관련되는 부품으로서 특히 하부 조립체와 무게를 지탱하는 부위, 동력을 전달하는 부위 등 셰시 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작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동력 전달 계통의 특성은요. 동력 전달 계통은 보통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유연성보다는 수명과 마모도가 높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며 통상 수리 주기가 매우 긴 편으로 설계됩니다. 주로 정비되는 계통은 아니지만 해당 부위의 고장은 분해 공정을 많이 포함하므로 작업 소요 시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동력 변환 계통의 특성으로는 동력 변환 계통은 그 토크가 변화하는 시점에 뒤틀리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향의 전환이나 회전 토크의 변환에 의한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마모도와 파손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작업 시 조립체의 체결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공정 계획 시에도 이러한 점검, 검사 수행을 면밀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질에 따른 특성은 고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연한 재질의 물품들은 대부분 파손 혹은 마모 시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강성이 높고 단단하게 설계된 항목들은 대부분 조정이나 간단한 수리, 재조립 등으로 복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발생 조건에 따른 특성은 차량의 주행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정비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이 변속 중의 충격인지, 주행 중 충격인지, 노면이나 요철 등의 충격인지, 방향 전환의 충격인지 등을 해당하는 문제 발생 요인에 따라 점검 전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이 달라집니다. 노후 조건에 따른 특성은요. 노후된 차량의 경우 신차량에 비해 내구성이 낮고 녹슨 부품이 많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속의 설계가 최신 차량에 비해 낮은 기술력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해당 문제 상황들의 원인이 차량의 노후인지 차체적 결함인지 수리가 가능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조정 및 수리 등으로 가능한 부속이라도 녹이 슬거나 심하게 마모된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교환 작업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뭐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안 그래도 차가 좀 이상해서 교수님 오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 고장인가요? 잘 몰라도 저기 엔진 쪽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주세요. 아, 그럼 우선 정비지침서를 보고 정비지침서에 따라서 고장 진단을 하고 고장 부위가 어딘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 고장 부위를 찾아서 바로 정비 작업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일단 고장 부위를 찾아내면 작업 과정과 정비 범위를 파악하고 작업 시간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작업장의 시설과 환경을 고려한 후 결정하죠. 그럼 이 산정된 시간 안에 정비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차량의 정비 공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타이어의 위치 교환 역시도 타이어와 휠을 너클에서 분리시키고 교체될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그에 따라 교체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의 타이어 마모도 점검하며 필요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타이어는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비 공정은 단 하나의 업무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각각의 세부 작업들이 연계되어 이에 따른 공정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비지침서상의 대부분의 작업 전반에 대한 순서가 분해부터 조립까지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작업은 정비지침서의 작업 순서대로 따르면 되지만 복합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일부 분해 조립 단계가 중첩되거나 혹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모든 작업에서는 스스로 작업 순서를 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중복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간 경로를 합쳐 수행하되 혼돈이 없도록 각 작업의 순차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공정을 합쳐야 하고요. 작업의 순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프로세스에서는 항목과 수행 절차 그리고 수행 방법과 결과가 명시되어 이러한 항목들의 세부 특성에 따라 조금씩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자동차 정비 분야를 포함시켜서 KS 인증을 개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든 공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상적일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공정의 수립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구축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현장에서 구두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글로 나열하는 것으로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도시된 항목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하고 이렇게 정리된 프로세스를 계속 개정해서 상황과 작업자에 맞는 프로세스를 완성해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은 크게 점검하기, 조정하기, 교환하기, 수리하기, 검사하기 순으로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작업 방법의 첫 번째, 점검하기는 점검 중 대부분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작업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특성과 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어떤 작업자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 시 작업자는 해당 작업 수행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 공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점검 후에는 조정하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숙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정비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조정 작업은 부품의 장력 혹은 체결 수준만으로 해당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조정 작업에서는 일렬의 탈거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복잡한 조립 공정을 거친 부품일수록 해당 작업의 변경 폭에 따라 최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정비 지침서 및 관련 서류에 제시된 수치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작업에서는 강제로 해당 조립 및 체결 품목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과도한 힘을 주거나 부주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관상 녹이 슬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정도로 노후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계통으로 교환 작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단계는 교환하기입니다. 교환 작업은 분해 조립 과정이 주를 이루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원하는 부분의 부품을 분해내고 새 부품을 삽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품 교환 시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매출 구분 외에도 해당하는 항목의 부품 비용이 고객 측에 부담되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총 작업 비용에 대한 부품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한편 교환이 필요한 항목을 억지로 재사용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품목을 오판하여 교환해 버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 수립이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리하기에 들어갑니다. 수리 작업은 통상 재생산, 재가공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다루며 포괄적으로 둘 때는 모든 공정의 작업은 수리하기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수리 항목에 대해서는 부품 가격 대비 적용되는 산정 공임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는 고객 및 청구 대상 측에서 총 수리 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부품 가격의 산정이 총 수리 비용에 가져오는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공정은 교환 공정과 대비했을 때 최종 품질이 차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품질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과정을 숙지하고 교환 작업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특히 실시 공정의 경우 잘못된 조립 및 수리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검사하기입니다. 모든 작업의 완료 공정에는 검사하기 공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작업 중에는 분해 조립 혹은 유사한 수준의 탈거 작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완전한 조립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최초 진단한 이상 상태가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 후에 추가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리 방법은 작업 방법의 분류와 과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작업자는 해당 항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전체 공정으로 산정하여 종합합니다. 수리 방법을 결정할 때는 첫째, 명백한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하고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이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셋째, 필요시 점검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범위를 측정합니다. 넷째, 재사용이 불가능한 마모, 파손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복원이 가능한 품목을 수리합니다. 여섯째, 완료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교수님, 이 정비 범위에 따라 작업 소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작업 난이도가 높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낮다면 덜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고 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학습의 최종 목적은 난이도를 산정해서 작업 시간을 산출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작업자 배정과 작업 시간 산정의 주요한 특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자 배정과 난이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 그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업자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숙련된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 혹은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작업자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복잡한 요소가 많은 분해 조립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점검 결과 등에서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작업자는 스스로의 과업에 책임지지 못하는 작업자로서 관리 감독하 또는 아주 적은 수준의 분해 작업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의 작업자를 말합니다. 작업 난이도의 산정은 작업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작업자를 배정해야 하는지에 주요한 척도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은 높은 난이도, 보통 난이도, 낮은 난이도의 작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높은 난이도의 작업은 엔진의 오버홀 작업이나 변속기 전체 분해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높은 난이도의 작업은 숙달하기 어려우며 통상 공임이나 관련 설비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난이도의 작업은 2~3시간 내외의 작업 시간으로서 수행되는 복합적 분해 작업으로서 직관적이며 가시적인 요소가 많은 작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낮은 난이도의 작업은 단순 분해 조립이나 소모품 교환 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반복 숙달이 용이하고 작업 자체에서 큰 분해 과정이나 수리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작업이 해당됩니다. 작업 시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숙지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결정되었을 때 추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작업 시간은 경험적으로 추산되거나 계략적으로 작업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측으로 추산 가능하며 이는 구도적으로 설명하거나 계략적인 작업 소요 파악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작업 시간은 단순 시간 산정, 기존 시간 표준법, 작업 단위 분리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작업 시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단순하게 시간을 측정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측정자는 스톱워치 등을 이용해서 작업의 시작부터 끝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관측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기존 시간 표준법은 작업한 과정에서의 기본 과정을 동작 단위로 분할하고 각계 모듈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짜여진 세분화된 시간 측정 결과는 각각의 동작 단위로 나열하여 하나의 작업에 필요한 동작을 구분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나열해 하나의 작업 순차로 정렬합니다. 기존 시간 표준법은 각 동작의 조립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작업 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 단위 분리는 이전의 기존 시간 표준법으로 정산된 요소 작업과 이를 종합해 산출된 단위 작업, 그리고 이를 통합한 공정 단위와 총합적으로 위와 같은 공정을 단계별로 나열하는 전체 작업 공정 등으로 묶어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실습을 위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제가 자동차를 위를 좀 올려서 살펴보고 싶은데 네네네. 여기 보니까 기계에 업, 락, 다운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네. 차량을 리프트에서 차량을 올리고 싶으실 때는 차량을 우선 리프트에 정위치에 시키십니다. 네. 정위치에 시키고 나서 이 고일목을 이용해서 차량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일목을 먼저 바퀴에 채우십니다. 한번 먼저 해보시죠. 고인목을? 네. 네. 제가 고인목을 고정. 네. 네. 맞춰서 앞뒤로 탁. 오, 네.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후에 차량을 올리실 때는 업 스위치, 내리실 때는 다운 스위치, 그 다음에 차량을 특정 높이에 고정시키실 때는 락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차를 위로 올릴 때 위, 아래, 위, 아래. 고정. 네. 오.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요? 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럼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럼 이걸로 이게 두는 것도 여기 이게 업이 이렇게 잘 네. 보이니까 위로. 네. 쭉 올리세요. 오, 올라가면. 네. 차량을 올릴 때는 네. 작업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시면 스톱을 하시면 되는데 예. 만약에 차량에서 바퀴를 빼고 싶으실 때는 현재 위치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바퀴 네. 밑에 여기까지. 네. 오. 바퀴를 빼실 때는 현재 위치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할 때는요. 정비를 할 때는 정비 위치에 따라서 차량 하부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더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차량 하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더 올리시면 위. 네. 위. 네. 위로. 계속 올리시면
본인이 들어갈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진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정션 박스의 커버를 벗겨내면 되겠습니다. 커버를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당기면 되나요? 네, 앞으로 당기시죠. 네, 오, 간단하게 빠지네요. 네, 간단하게 빠집니다. 네. 자, 진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단기 커넥터의 넓은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하셔서 한번 꼽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부분이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네. 아래로. 자, 이거 커넥터를 꼽을 때는 네. 깊숙이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깊숙이 좀 네. 떨리네요, 이거. 네. 자, 깊숙하게 꾹 눌러서.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됐네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진단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진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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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이게 진단기인데요. 네. 진단기에 스위치를 먼저 누르십니다. 전원 스위치. 네, 전원 스위치. 들어왔다. 자, 네. 이후 엔터 스위치를 누릅니다. 엔터. 네. 그러면 차량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차량 통신 엔터를 누릅니다. 차량 통신. 네. 다음은 제조사를 선택합니다. 제조사. 네. 이후 차종을 선택합니다. 차종. 네. 차종은 여기. 하나 더. 네, 여기, 됐습니다. 엔터 여기네. 누르시고. 엔터. 네. 자, 이러고 나서 해당되는 시스템을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내연기관을 보겠습니다. 한번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네, 자, 엔터. 네, 눌렀습니다. 오. 자, 엔진을 선택했으면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량, 네, 여기 배기량 있잖아요. 선택하시고 배기량이. 누르시고. 자, 척척이네요.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데 이후에 차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진단을 합니다. 자, 자기 진단 코드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진단. 네, 자, 진단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상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네. 고장이 나 있는 부위를 표출해 줍니다. 이 자동차 엔진 어디 여기가 바로 고장이 났다. 그렇죠. 야, 딱 뜨네요, 바로. 네. 그러면 똑똑하다. 이후에 이 부분을 소거하고 싶다, 기억 소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고 누르면 사라지고. 네, 한번 다시- 눌러보시죠. 소고 누르면 네. 다시 한번 엔터. 엔터? 네. 싹 네. 자기 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와, 정말 똑똑한 기기네요. 똑똑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 똑똑하다, 똑똑해요. 이거 똑똑해. 네.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비 범위와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정비 범위 및 소요 시간 결정.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정비 범위 및 소요 시간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 공정 수립은 우선 정비 순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통상의 작업은 정비 지침서의 작업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만 복합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일부 분해 조립 단계가 중첩되거나 혹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작업에서는 스스로 작업의 순차를 결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구축은 항목과 수행 절차, 그리고 수행 방법과 결과가 명시되어야 하며 항목들의 세부 특성에 따라 조금씩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계략적인 프로세스 구축은 단순히 현장에서 구두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글로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도시된 항목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하고 이렇게 정리된 프로세스를 계속 개정하여 상황과 작업자에 맞는 프로세스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작업자 배정과 난이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이나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작업이 능숙한 작업자는 일상적 수준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수월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복잡하고 요소가 많은 분해 조립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점검 결과 등에서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습 작업자는 스스로의 과업에 책임을 지지는 못하나 관리 감독하 혹은 아주 적은 수준의 분해 작업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수행 가능한 작업자를 말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트 사용 준비를 위해 차량을 정위치시킵니다. 리프트 간격을 판단하여 차량을 위치시키고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높이까지 리프트를 상승시킵니다. 리프트를 부양한 후 필요 항목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내 정션 박스의 커버를 벗겨냅니다. 진단기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진단기 전원을 온한 후 엔터 스위치를 누릅니다. 차량 통신이 나타나면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차량 제조사, 차종 등급 등을 선택한 후 해당되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살펴봅니다. 해당 시스템의 세부 항목을 선택하여 살펴봅니다. 차량을 진단하면 이상 부위가 나타납니다. 소거할 경우 소거 버튼을 눌러 진단 결과를 지웁니다.